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속 320km까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종환입니다. 네, 영상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게, 이 영상은 절대 과속을 하라는, 권장하라는 영상은 아니고요. 과속은 오히려 하면 안 되는 행위이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도 운전하시면서 간혹가다 나 속도 제대로 줄였나? 나 카메라 찍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 또한 그랬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예요.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한민국에 약 197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가장 많은 단속 카메라 중 하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이라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야, 단속 카메라 그 제한 속도 10km까지는 괜찮아, 혹은 야, 그 단속 카메라 속도의 10%까지는 단속 안 해, 괜찮아, 라는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제한속도 60km인 경우 66km에서 70km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정확한 단속 카메라의 단속 규정은 제한속도 100km 이상의 도로에서는 22km까지 허용이 되고요, 70km에서 99km까지는 15km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km 이하인 도로에서는 11km까지 초과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은 71km가 초과가 되면 단속이 되는 부분이고 71km 이하면 단속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면서 카메라 앞에서 중앙선을 물고 달린다 하면 카메라가 안 찍혀요 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땅속에 두 개의 센서를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센서를 밟고 이 두 번째 센서를 밟는 이 시간을 속도로 계산을 해서 단속하는 원리인데, 이 센서를 밟지 않기 위해서 갓길 주행 혹은 중앙선을 이렇게 밟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이 방법도 먹히지도 않아요, 잘. 그 이유가 적외선 카메라 혹은 파노라마 카메라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먹히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내비게이션 그 누나분께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줘요. 전방 500m 앞에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주는데, 하지만 막상 앞으로 가면 이 비어있는 이 빈 깡통 이 부스를 보면은 굉장히 내가 속은 기분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비어있는 깡통들이 많죠. 사실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실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어있게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하고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고 대비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냅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하고 주행한다고 하면 단속 대항률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죠. 세 번째, 구간 단속 카메라를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단속 카메라보다 사고 예방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구간 단속 카메라의 단속 원리는 구간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의 속도, 그 다음에 종료 지점의 속도, 이 총 3가지의 속도로 단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간 단속의 경우 평균 속도에서 10km가 초과가 되면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 단속 카메라를 주행하실 때는 처음부터 평균 속도를 맞춰서 종료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구간 단속 카메라 지역에서 자동차에 꿀 기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 혹은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하는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니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네 번째, 드론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드론 단속 카메라는 약 25m 상공에서 무려 3천만 원의 화소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속도 위반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 드론은 2017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 구역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주로 끼어들기 혹은 갓길 주행하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약 20여 개의 구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자동차 단속 초과 허용치 속도 같은 경우는 각 지방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즉 그 말뜻은 어떠한 지역은 굉장히 좀 여유있게, 어떠한 지역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단속을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이 단속 카메라 얘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단속 카메라 그거 빨리 가면 안 찍혀.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지 말고 그냥 밟으면 안 찍혀 라는 얘기.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속 320km까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뜻은 내 차가 320km 이상 주행을 해야지 카메라가 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32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없거니와 시속 320km까지 밟을 수 있는 차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절대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꿀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속도와 차량 계기판의 속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단속 카메라가 앞에 있는 경우 차량 계기판 속도에 맞춰야 되는지 혹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속도에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보통 차량 계기판 속도에 맞춘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저도 차량 계기판 속도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속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GPS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요. 실제로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는 약 5km에서 10km까지는 조금 더 높게 표시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뭐 이 부분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지? 정확하게 속도를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은 절대 과속을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고 양보하는 그런 거북이 운전이 정말 멋있는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